들어오셨습니까? 다 했어요? 다 한 얼굴이 아닌데. 그래요. 자, 오늘 정석 몇 개 풀어드리고요. 역시 부교재도 몇 개 풀어드릴 겁니다. 아마 시간 남을 것 같아요. 시간 남으면 개별적으로 질문 있는 거 받아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유제 12-1번 보겠습니다. 12-1번 보시면 4개 있는데요. 밑에 답 보면 아시겠지만 막 허근이나 혹은 무리수 근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문제를 오늘 두 분 다 모자를 안 쓰고 왔는데 선생님이 어제 모자 썼다고 뭐라고 해서 안 쓰고 온 거예요? 네, 그렇진 않죠. 네, 오늘 두 분 다 머리를 감고 오셨나 보네요. 자, 어쨌든 허근이 나오기도 하고 무리수인 근을 가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허근이나 무리수인 근이 나오는, 즉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루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라서요. 여기서는 모두 유리수를 근으로 가지는 3번만 볼게요. 12-1에 3번 보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1 집어넣으면 0이 안 되네요. 1 집어넣으면 0이 안 되는데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3 마이너스 12니까 0이 되죠.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었는데 0 됐다는 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고 뒷부분 인수분해할 때 조립제법 쓰셔도 되는데 직접 할게요. x제곱 해서 x세제곱 만들었고요. x제곱인데 없어요. 랑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오려면 마이너스 x 상수 곱해서 나오려면 마이너스 12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3 이렇게 3개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쓰시든 직접 하시든 하면 되는데 뒤로 갈수록 사실 조립이 않습니다. 그냥 직접 나누시는 게, 암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됐고요. 다음 12-2번에 2번입니다. 12-2번에 2번이고요.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차예요? 2차랑 4차만 있죠? 상수 2차, 4차 있으니까 이런 거 보고 복 2차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복 2차식은 기본적인 해법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였죠. 치환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인데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면 3개로 나눠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요. 어떻게 하냐면 2차랑 상수 살리고요. 그걸 한 번 더 씁니다. 2차랑 상수, 그 다음에 2차랑 1차를 살리죠.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루트 씌운 거에 곱의 2배, 2t를 한 번은 더해 주시고요. 한 번은 빼주는 구조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개수, 1차의 개수인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 줍니다. 이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고 원래랑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제곱해주면 되고요. 원식하고 똑같으려면 사실 이게 없는 거니까 지금 t제곱 플러스 1만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6t를 붙여주시고 여기엔 플러스 1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라 t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빼기 8t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빼기 4t 그 다음에 얘는 t 마이너스 3의 제곱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있죠? 누구예요? 얘죠. 얘가 4t가 사실은 2x 전체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 한 번은 더해서 쓰고 한 번은 빼서 쓰는데 t가 x제곱이니까 이것까지 넣으면서 동류항 정리까지 하면 내림차순 정리까지 하면 이것과 이걸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럼 실제 문제에서는 보통 요 정도 선에서 멈춰서 뭔가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근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의 공식 해서 총 두 쌍의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요?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은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도. 인수분해 되는 형태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12-2번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3번, 4번 보죠. 이건 끝까지 풀지 않고 중간까지만 이야기할 거고요. 이거에 대한 또 다른 풀이 방법을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개수가 뭐라고 나왔냐면 유리수라고 나왔죠.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2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2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그럼 근 하나가 무리수인데 이 친구의 더하거나 곱해도 전체가 유리수가 되게 해주는 건 어쩔 수 없이 켤레 형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데 개수가 유리수란 내용 때문에 또 다른 근은 켤레 형태가 올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한 근은 알파인데 이 친구는 유리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근 3개가 나와 있는 거, 아니 2개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밑에 4번 문제는 개수가 뭐라고 나왔냐면 실수라고 나왔어요. 근데 한 근이 2 플러스 i라고 되어 있죠. 이거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죠. 한 근이 허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켤레 형태가 또 다른 근일 수밖에 없다고요. 됐죠? 이거 실계수 방정식에서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근인 알파가 있는데 이 친구는 실수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거 위에만 해볼게요. 위에 있는 친구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은 얘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x 세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에요. 2차가 생략되어 있죠. 0x 제곱이라 그렇고요. 이걸 근으로 갖는다는 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을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근으로 갖는다는 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인수로 갖는다. 이걸 근으로 갖는다는 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럼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개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서 x 제곱하고 덩어리 있으니까 한꺼번에요. 그럼 마이너스 한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3 x가 될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하고 2 더하기 루트 3 x가 될 거고요. 둘 곱하면 마마는 사라지고요. 합차공식이네요. 4 빼기 3이니까 1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x로 묶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사라지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거에 x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 있어요. 자, 전개할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4 알파 x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 마이너스 알파. 그럼 최종적으로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x 제곱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얘라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란 이야기예요? 0이죠. 그래서 또 다른 한 근이 얼마? 마이너스 4. 그럼 마사 집어넣고 마사 집어넣으면 그게 PQ다 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수업하고 나면 이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히 하는 것도 할 텐데 어쨌든 근을 저걸로 가진다는 건 인수를 가진다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됐죠? 밑에 있는 친구도 똑같아요. 식만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됐고요. 오늘 정석의 마지막 문제 유제 12-7번입니다. 요즘 수업하는 거 이해 잘 됩니까? 조금 돼요? 잘 되진 않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 조금 어려워.
승민이 요거 한 적 있습니까? 요 파트? 세아는요? 2번 했어요? 가연이는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세안 2번째 하는 건데 할만합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가연이는 첫 번째 하는 건데 죽을 것 같아요? 네. 공받아 죽기는 쉽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승민이는요?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양심의 손을 얹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음. 선생님이 자꾸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왜? 뭔가 특별한 방법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잖아요. 뭔가 이것만 빡 배우면 빡 할 수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학원이 개 잘 되는 겁니다. 네. 학원 다니는 애들이 개 많죠?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학원에 뭐하러 다닙니까? 그것만 알려주는 데 가면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안에 뭔가 체득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에는 수학뿐만 아니고 고등학교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좀 급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20살도 안 된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걸 쉽게 요구하겠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보세요. 스스로 보상을 주는 걸 한번 해보세요. 뭐뭐를 하면 뭐뭐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요거를 하다 보면 사소한 거여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거여도 상관없으니까 이걸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매일매일 공부하거나 매일매일 과제하는 게 그렇게 지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하던 거, 예를 들어서 너희 자기 전에 핸드폰 30분 정도씩은 하죠. 30분 이상씩은 하죠. 근데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과제를 다 하면 그 다음에 핸드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과제를 다 못하면 과제 못했는데 피곤해서 잘 수도 있죠? 그럼 핸드폰 안 하고 자는 거예요. 또는 뭔가 본인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 편 보겠다. 혹은 친구들이랑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과제가 안 밀리고 제대로 한다면 주말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사소한 보상들을 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하루하루 지겨운 일들을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이거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생각보다 즐겁지 않습니다. 네,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생각보다 즐겁지 않아요. 선생님은 대학교 가서 너무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 놀았습니다. 정말 미친놈처럼 놀았어요. 휴학하고도 놀고 학교 다니면서 놀고 막 그랬어요. 휴학했었거든요. 휴학을 하면 학교를 그냥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도 됩니다.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과외만 했어요. 과외를 적게는 하루에 1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과외를 하고 나서 늦게 끝나면 12시쯤 끝나요. 밤 12시. 밤 12시나 10시쯤 끝납니다. 보통 10시에 끝나긴 했어요. 어쨌든 이때 끝나고 나면 선생님 일산에 살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이때 끝나고 나면 뭘 했냐면 선생님 놀던 데가 학교 앞인 신촌이었으니까 신촌에 버스 타고 나갑니다. 신촌에 버스 타고 나가서 밤새 놀아요. 밤새 술 마시고 놉니다. 술 마시고 놀고 신촌에 첫 차가 오전 5시에 와요. 그럼 오전 5시에서 6시쯤에 첫 차 타고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7, 8시쯤에 자요. 7, 8시쯤에 자고 7, 8시쯤에 잔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해요. 다음에 한 오후 2시에서 3시쯤에 일어나요. 오후에서 2시에서 3시쯤에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면 개 행복하게 놀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게 없어진 때가 있었어요. 이걸 안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죠? 일주일만 했더니 너무 지겨웠어요. 일을 하고 노니까 즐거웠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매일 놀 수 있으니까 일주일 딱 되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선생님 그때 게임 했었거든요. 컴퓨터 게임. 이 사이사이 컴퓨터 게임도 했었는데 컴퓨터 게임을 7시간, 8시간 동안 하는데 재미가 별로 없어요. 네, 맨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보상부터 먼저 하시면 사실 흥미를 빨리 잃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면 그 일을 제한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즐거울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다 하고 놀아야지,
뭐를 하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도파민을 막 쓰지 말고요. 아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잔뜩 했고요. 12-7번 보겠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뭐를 떠올라야 돼요? 6개를 찾아야겠구나. 이게 떠올리셔야 되고요. 인수분해하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1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에 x제곱하고 2의 곱인데 얘랑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x 하고 뒤에 거의 제곱이라 1은 0 해서 근 마이너스 1하고 이게 허근이죠? 하나 오메가 하나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러면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로 4개를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2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입해서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 똑같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고요. 마지막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요. 얼마? 1이고요. 두 근의 곱은요. 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선 쓰이지 않지만 곱해서 1이니까 둘이 역수관계구나 라는 사실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바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나눠서 적어볼게요. 오메가 바의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바의 6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바의 8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제일 마지막에 오메가 바의 20제곱이니까 바로 직전은 오메가 19제곱 있었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요. 총 나와 있는 건 몇 개인가요? 항이 몇 개 더해져 있나요? 그렇죠. 20개 더해져 있죠. 20개 더해져 있죠. 그럼 20개를 일일이 더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규칙성이나 순환성 찾을 거고 여기 보시면 오메가에 관련된 친구는 홀수 제곱만 모아놨고요. 오메가 바에 관련된 친구는 짝수 제곱만 모아놨습니다. 그럼 위에 10개 있고 밑에 10개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문제마다 다 달라지니까. 그럼 이 친구들을 간단히 만드는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오메가는 그냥 오메가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에, 세제곱에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됩니다. 그럼 이 3개를 더했더니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다시 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누구? 이 친구의 음수배입니다. 이 친구의 음수배예요. 0의 음수배니까 0입니다. 됐죠? 그럼 다음 친구가 혹시 이런 규칙으로 변하나 확인을 할 거고요. 오메가 7제곱이죠.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고요. 요거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1의 오메가를 곱했으니까 오메가네요. 그럼 다음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면 100%겠죠. 이거 다음 친구는 오메가 9제곱입니다. 그럼 오메가 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럼 이건 규칙성, 순환성이 있네요. 뭐예요? 3개의 합이 무조건 0인 겁니다. 근데 10개 있잖아요. 10개 있죠? 3개 단위로 도니까 3으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3번 나오고요. 한 번 더 간다고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실 뭐예요? 오메가 1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6제곱 곱하기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되죠. 그럼 위의 친구는 0 3번 더하고 오메가 더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오메가가 됩니다. 됐죠? 이걸 찾으셔야 돼요. 문제에 따라 이건 구조가 다 다릅니다. 다음 요것도 해보죠. 오메가 바의 제곱이에요.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니까 살리고요. 오메가 바의 4제곱인데 오메가 바의 세제곱 오메가 바예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 뭐였어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바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6제곱인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의 제곱이고요. 마일의 제곱이니까 1입니다. 그럼 여기 있네요.
얘 3개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다음 친구가 만약에 오메가 바의 제곱이면 반복되는 구조겠죠. 얘 놓고 보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니까 마일의 제곱 1.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딱 나오네요.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됐죠? 그럼 얘도 몇 개 단위로 반복되는 거예요? 3개 단위로 반복돼요. 그럼 10개를 똑같이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이게 3번 나오고요. 한 번 더 간 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주어진 친구는 사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입니다. 이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걸 더 간단하게 표현하려잖아요. 차수를 좀 낮춰보죠. 오메가 바의 제곱 여기 있어요. 오메가 바의 제곱 여기 있으니까 넘기면 차수가 줄어들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빼기 1이 됩니다. 됐죠? 근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있어요. 어디요? 5번에 있죠. 그럼 얘는 결국 1 빼기 1이니까 가장 간단한 건 0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뭐 물론 이걸 묶어서 하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이거 3개, 이거 3개당 0이니까 이렇게 6개 묶어서 하셔도 됩니다. 6개 묶어가지고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바꾼다든지 막 이런 걸로 해서 하셔도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하시든지. 됐죠? 자, 여기까지가 정석에 관련된 문제였었습니다. 부교재에 관련된 문제 보죠. 부교재는 3개 풀어드릴 겁니다. 부교재 문제수 많지 않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217번 보죠. 2019년, 아이고 2019년이 벌써 7년 전이네. 2019년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 해에 학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작년이나 재작년 거 정도까지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목동 지역이나 강남 지역은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모의고사에서 잘 안 내는데 냅니다. 자,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예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고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이 친구를 활용해서 얘를 풀고요. 얘네들을 활용해서 얘를 푸는 문제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건이 맞으면 이게 늘 성립하는 걸 찾게 되면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거랑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n은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9이하의 자연수라고 나왔고요. px 식이 나와 있는데 px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유, 몇 차요? 4차, 2차. 그리고 x에 대해서는 상수죠? 보기차식 형태네요. 보기차식 형태인데 2차, 1차, 4차, 2차. 이거의 제곱하면 얘, 이거의 제곱하면 얘네요. 그죠? 그런 형태가 우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이걸 딱 보고 이거 x제곱이 n이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처음 봤는데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기억을 보죠. 기억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p 하고 루트 n은 0이래요. 그럼 p에 루트 n 넣으면 0이래요. 넣어볼까요? 이거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p 루트 n은 루트 n의 4제곱이에요. 루트 n의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고 n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n의 제곱이니까 n이 될 거고요. 뒤에 빼기 n제곱 빼기 n이네. 뭐예요? 0이네요. 성립하네요. 그죠? 그럼 성립한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성립한다로만 끝나시면 뭐라고요? 밑에 문제들을 푸는데 도구로 쓸 겁니다. 그러면 넣었는데 0이 된다는 건 분명히 px가 뭐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x-루트 n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아까 이야기한 2차, 4차 x제곱이 n이 되게 해주는 친구 중에 하나가 루트 n이잖아요. 그러면 x제곱이 n이 되게 해주는 친구 중에 하나는 루트 n이면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생각을 해내야죠. 됐습니까? 성립하고 거기서 개념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마이너스 루트 n을 여기 집어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루트 n을 인수로 가지는 거죠. 그리고 뒤에 더 있을 거예요. 뒤에 더 있는 건 조금 이따 구하고요. 요게
사실은 x제곱 빼기 n이 됩니다. 합차 공식 쓰면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은 이야기냐면 x제곱 자리에 n을 넣었다랑 똑같은 의미예요. 여기 있네요. 이걸 1차로 분해해서 썼냐 합쳐서 2차로 적었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우리 인수분해할 때 루트 있는 형태로 잘 안 쓰니까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인수로 가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뒷부분을 구하고 싶은데 뒷부분은 그냥 직접 하면 됩니다. 뭐예요? 이거 조립제법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할 겁니다. 이렇게 곱해서 x의 제곱 나오려면 x제곱. 그럼 현재 마이너스 nx제곱인데 x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n이 있어서 nx제곱해야 마이너스 nx제곱이 사라지고요. 플러스 1이 있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x제곱이 n일 때가 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요거 두 개 나온 거고요. 요거요. x제곱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될 때 근이 되는 건데 여기요. n이 9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n은 음수 배했으니까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겠죠. 거기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는데 우리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 있죠. 자연수니까 기본적으로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럼 얘가 여기 음수 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0보다 작다가 돼요. 그리고 1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어쨌든 음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다고요. x는 실근입니까? 허근입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건. 제곱했는데 음수 나오는 거 실수예요? 허수예요? 허수죠. 그러면 허수인 근이니까 x는 허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실근 가지고요. 여기서 허근. 허근 2개, 실근 2개. 실근 2개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근을 가진다를 알 수 있는데 허근 2개, 실근 2개가 어쩔 수 없이 나오고요. 니은 봅시다. p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2개 더 봤잖아요. px는 0의 실근은 2개이다. 서로 다른이란 표현 없죠? 그럼 같아도 돼요. 어쨌든 2개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을 통해 니은을 증명한 겁니다. 그럼 기억 니은을 통해 디귿을 증명할 거고요. 디귿. 자, 모든 정수의 k에 대해서 pk는 0이 아니다예요. 0이 아니다가 되는 n의 값은 31이다. 자, 여기에 k에 어떤 수를 막 집어넣는다고요. 근데 뭘 집어넣을 거냐면 정수 집어넣는다고. 1, 2, 3, 4, 0, 마일 이런 걸 집어넣을 건데 pk는 x에 집어넣는 거예요. k를.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하고요. 여기요.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럼 보세요. 정수의 제곱이에요. 정수의 제곱이고 이거는 0과 9 사이에 있는 자연수의 1을 더했으니까 이거는 1과 10 사이에 있는 수예요. 거기에 정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죠? 그럼 이 친구는 결국 1보다는 큰데 1보다는 큰 수가 되겠네요. 1보다는 최소한 크고 10보다 이제 다른 수가 더해져서 이거 뭐냐면 양수라고요. 양수. 정수의 제곱 0보다 큰 수, 양수 더하기 1이니까 양수에서 전체 양수예요. 양수 곱하기 땡땡땡인데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얘가 0이 아니라면 이건 0이 아니니까 무조건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되냐면 k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아니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k제곱이 뭐가 아니면 된다고요? n이 아니면 된다고요. 근데 k는 뭐예요? 정수죠? 정수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친구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k의 근에 대한 내용이요. 그러면 얘가 정수의 제곱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누가요? n이
정수의 제곱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근데 n이 뭐였어요? 9 이하의 자연수죠. 그럼 n이 전체는 1, 2, 3, 4, 5, 6, 7, 8, 9까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n은 정수의 제곱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친구들 중에 정수의 제곱이 아닌 거, 이거 정수의 제곱이죠. 1의 제곱이니까 이거 안 된다고요. 정수의 제곱 여기도 있죠. 정수의 제곱이잖아요. 안 돼요. 얘도 안 됩니다. 그러면 2, 3, 5, 6, 7, 8이 요걸 만족한다고요. n이 2면 정수의 제곱했는데 2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 3, 5, 6, 7, 8이 우리가 원하는 n 값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이 살짝 이해가 어렵네요. 그래서 요게 0이 아니어야 되고 저게 아니려면 n이 정수의 제곱이 아니어야 된다. 그럼 n 중에 정수의 제곱이 아닌 걸 찾았더니 저것만 남았다는 거죠. 됐죠? 기억 니은을 통해서 디귿에 대한 이야기까지 갔습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제가 아직 졸만. 네.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217번은 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235 더하면 10이고요. 요거 21이네요. 그러면 31이 되겠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모든 정수의 n의 합은 31이다. 맞습니다. 됐죠? 다음 적으시고요. 219번 보겠습니다. 219번 보시면 x 4제곱 플러스 8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뭐예요? 상반방정식입니다. 개수가 가운데 친구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럼 상반방정식이 되고요. 같은 친구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x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였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8x 더하기 x분의 1 빼기 7 이렇게 되고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얘는 t제곱 빼기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이걸 이야기 드리면은 이건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개수는 안 맞지만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간혹가다 어렵게 다룰 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개수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마팔이에요. 그죠? 근데 기본 스텝은 똑같아요. 저렇게 묶어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1 되고요. 8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7x제곱이 돼요. 그럼 x제곱으로 묶는 것까지 똑같고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8에 x 빼기 x분의 1 빼기 7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친구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있어서 그걸로 묶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라고 놓으면 혹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도 t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잤어요? 벌써 3교시예요. 자, 그래서 이거 둘의 관계를 좀 생각해보죠. 이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요. 우변도 제곱해서 t제곱. 그러면 이걸 t라고 놨을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t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거에 속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정확히 대칭은 아닌데 이 부분의 부호만 다르다면 역시 확장된 형태로 상반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나머지 넣은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21번입니다. 자, 221번 보시면 3차가 마이너스 2와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근으로 갖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x세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m제곱 플러스 8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다고요. 그 이야기는 분명히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인수분해를 바로 때려볼게요. 곱해서 나오려면 x제곱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2x제곱인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x제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2x제곱이 2m 플러스 1의 음수배 x제곱이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x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mx제곱 이렇게 해서 요게 나올 거고요. 그럼 현재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m x가 있는데 얘가 되려면 플러스 6 플러스 3m x가 있어야겠죠? 그럼 얘랑 곱해서 이거 나오려면 더하기 6 더하기 3m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수가 나왔는데 현재 이렇게 해서 상수 만들면 12 더하기 6m이죠. 그럼 12 더하기 6m인데 여기 상수는 4m 제곱 더하기 8이잖아요. 둘이 같아야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딱 떨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했고요. 아니면 주어진 식의 x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한다 하셔도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 2m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m 플러스 4m 제곱 플러스 8인데 이게 성립해야죠. 근이니까 4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m 이거니까 마이너스 6m 될 거고요. 마이너스 8m에 2m이니까 마8에 마4, 마8 마4, 그 다음에 상수 플러스 8 있네요.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요거 볼까요? 요거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이면 되죠. 얘랑 똑같죠.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눠서 하시든 대입해서 하시든. 자, 이걸로 다시 돌아가 보죠. 그렇다면 얘를 만족시킨다는 건 2로 나누면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2, 1, 2, 1 마뿔 하면 되겠죠? 그럼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2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상수 m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2분의 1은 없죠. 그러니까 답은 2긴 하겠는데 맞아 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 m이 2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m이 2라고 가정하면 주어진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되고요.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가정하면 주어진 저식은 x제곱 하고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이게 아니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가 되죠. 3, 4 미쳤나봐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데 이거는 자연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인수분해를 직접 한 거고요.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됩니다. 밤에 안 자니까 이러죠. 밤에 안 자니까 이러고 지금 자니까 또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 겁니다. 오늘 진도 개 짧아요. 자, 오늘은 3차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할 거고요. 설명은 목이 잠기네요. 설명은 드릴 건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는 오늘은 생략할 거예요. 왜는 아주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요거 필기만 하면 되니까 한꺼번에 적어. 선생님 이야기의 흐름을 보고 한꺼번에 적읍시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고요.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2차부터 가보겠습니다. 2차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고요.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습니다. 2차는 근 두 개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차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고요.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외우셔야 되고 패턴을, 규칙성을 보여드리려고 4차를 보여드릴게요. 4차는 안 외우셔도 돼요.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델타보다는 그냥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외우는 패턴은 이렇게입니다. 주목하세요. 한꺼번에 이거 결과물을 한꺼번에 적읍시다. 글자가 갈수록 내려가나요? 자, 여기서 근을 하나씩 뽑을 거예요. 이게 있죠? 하나씩 뽑을 겁니다. 여긴 4개 있죠? 하나씩 뽑을 거예요. 그래서 더합니다. 적지 말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개씩 뽑을 거예요. 2개 뽑을 거예요. 알파, 베타. 끝이죠? 더 이상 2개 뽑는 방법 없죠? 2개 뽑아서 곱하는 거예요. 여기서 2개 뽑는 방법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요. 여기서 2개 뽑는 방법은 꼭 고정시킨 상태에서 알파 1, 알파 2, 알파 1, 베타 1, 알파 1, 베타 2. 자, 그럼 다 됐고 요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알파 2랑 베타 1, 알파 2랑 베타 2. 그 다음에 다 했으니까 요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베타 1, 베타 2 하신 다음에 더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는 하나, 여긴 2개. 그럼 다음 거는 몇 개? 3개 할 거예요. 3개 할 건데 얘는 근이 2개밖에 없는데 3개를 곱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능하잖아요. 3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은 이렇게겠죠? 됐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우선 2개를 고정시켜 버릴게요. 자, 그러면 알파 1, 알파 2 하고 여기에 베타 1, 알파 1, 알파 2에 베타 2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2개를 고정시킬 겁니다. 알파 1, 베타 1 하고 베타 2 어쨌든 3개 곱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렇게는 다 썼어요.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로 고정시킬게요. 그럼 알파 2, 베타 1 하면 남은 건 베타 2. 이 4가지 방법 외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할 거예요. 얘는 하나니까 더할 거고요. 그러면 1개, 2개, 3개 했죠? 다음은 4개요. 여기서 4개 뽑는 방법은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가 됩니다. 더 이상 없죠.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5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뽑는 거, 2개 뽑는 거, 3개 뽑는 거, 4개 뽑는 거, 5개 뽑는 거. 이렇게 돼서 모두 뭐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분모도 동일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와요.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분모로 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분모로 오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무조건 분모로 온 상태에서 그 다음이 이제 이 패턴만 익히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 개수, 그 다음 개수. 최고차 다음에 1차 상수. 최고차 다음에 2차, 1차 상수. 최고차 다음에 2차, 1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패턴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나가는 거라서 다음 친구도 다다음 친구도 다 똑같은 패턴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3차까지만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는 거고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걸 외우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요걸 어려워해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처음 시작은 무조건 뭐라고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하고 지훈 씨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파생되는 이야기 2가지 해드릴게요. 하나는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고요. 하나는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어느 순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 2차 말고요. 3차나 4차 방정식 문제 풀 때 인수정리로 푼다고 그랬죠. 인수정리로 풀 때 뭐를 대입했냐면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의 약수를 대입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 최고차의 개수 상수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고차의 개수분의 상수 한 다음에 절대값 씌웠습니다. 그래서 부호를 띄고 뭔 짓을 했냐면 그 친구의 약수.
그럼 이 친구의 약수라는 건 곱해서 될 수 있는 수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친구의 약수는 알파, 베타, 감마처럼 보이죠. 뭐라고요? 약수. 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았죠.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분의 상수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그 친구의 약수 중에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았었던 겁니다. 이게 모든 친구들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건 이거 적으시고 밑에다 적어주세요. 몇 차든 상관없어요. 방정식이 아니죠. 방정식의 모든 근이에요. 실근 아닙니다. 실근억은 합쳐서요.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계수분의 그 다음 차수의 계수입니다. 보세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최고차의 계수분의 그 다음 계수예요. b가 바로 모든 근의 합입니다. 만약에 4차 나왔는데 실근의 합 구하세요. 그러면 실근 몇 개 있나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차의 계수분의 3차의 계수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여기까지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긴 필수 암기예요. 2차랑 3차는 필수 암기고요. 이거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규칙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적어놓기만 하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거 적어주시면 오늘 필기는 끝입니다. 적으세요. 보너스로 풀 건 뭐냐면요. 아까 했었던 문제입니다. 뭐냐면 유제 12-3번입니다. 아까 전에 할 때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고 개수가 유리수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개수가 유리수라는 내용이 나왔어서 이 내용 때문에 또 다른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란 이야기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외의 근으로 알파가 있을 거고 알파는 유리수일 거예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0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의 근이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3,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3, 하나는 알파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근들 나와 있고요. 일부긴 하지만 근들 나와 있고요. 개수들 나와 있는데 역시 개수들 일부가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까 전에 대입해서 풀었죠? 실제로 이제 대입은 잘 안 해요. 대입은 잘 안 하고 뭘로 문제를 풀 거냐면 3차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3차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아까 전에 3개 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나인 2 더하기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이렇게 뽑고요. 3개 중에 이렇게 둘 하나 뽑았고요. 얘랑 알파 그 다음에 알파랑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3개 중에 3개 곱하는 거예요. 2 더하기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이렇게 곱하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 시작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분의 최고차의 계수분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 계수 2차의 계수, A 아니죠. 0이죠. 2차의 계수, 1차의 계수 상수가 된다. 그럼 식 3개죠. 미지수 알파, A, 알파, PQ 3개잖아요. 미지수 3개, 식 3개. 적절히 연립하면 되고요. 여기가 알파만을 미지수로 가집니다. 그럼 이거 더하면 4 플러스 알파인데 0이잖아요. 그럼 알파 값 나왔네요. 알파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대입해보죠. 합차공식입니다. 합차공식 하면 뭐 돼요? 1이죠. 4 마이너스 3이라 1이에요. 더하기. 이건 직접 전개하셔도 되는데 알파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알파로 묶을 거고 알파가 아까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2 마이너스 루트 3하고 2 더하기 루트 3을 곱하면 더하면 4가 남겠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 1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그게 P라고요. P 마이너스 15 나오네요. 됐고요. 자, 이거 위에 곱했네요. 1이에요.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4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4인데 그게 마이너스 Q라고요. 나왔네요. Q는 4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전개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죠.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게 3차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씩 뽑는 거, 2개씩 뽑는 거, 3개씩 뽑는 거. 그게 순서대로 맞불마에서 최고차의 계수분의 그 다음 계수, 그 다음 계수, 그 다음 계수로 들어갑니다. 됐죠? 아까 문제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서 풀었고요. 이번에는 이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2-6번이에요. 기본 문제 12-6번이고 여기서 2개 풀고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자, 우선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에요. 자, 이거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구조로 인수분해 할 수 없어요. 이거 1이나 2나 뭐 5나 마이너스 5나 이런 거 넣어서 안 됩니다. 5 넣어도 안 되겠죠? 예, 5 넣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다음에 알파, 베타 2개, 그 다음에 2개를 더한 거,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3개 한 개에 순서대로 맞불마해서 최고차의 계수분의 2차의 계수인데 2차의 계수 없으니까 0, 최고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 최고차의 계수분의 상수, 즉 0, 마3, 마5 이렇게 3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이 기억이 난다면 이 두 친구가 관련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저 두 친구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랑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대해 떠오르고 있는 거 있나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더하기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2개를 이용한다면 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에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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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것도 알고요. 이것까지 알아요. 머릿속에 무언가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이 4개를 보면 뭔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4개를 보면 떠오르는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없습니까? 이거요. 는 이거에 아이고 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제곱 있고요. 더하기 있고요. 곱셈이 있고요. 요 3개 곱셈이 있으면 사실은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리하면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적으면 2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감마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로 바뀐다고 했었죠. 이것들이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학교 시험 끝나면 잊으셔도 돼요. 잘 안 나와요. 학교 시험 이후에는. 근데 학교 시험 때는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말고사 범위예요.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했었던 이 내용이 기말고사 때 다시 한번 더 나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알기는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구할 건 이겁니다. 뭐냐면요. 1번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이거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에 대해서 구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고 돌긴 했는데 여기요.
여기 있죠. 그럼 이거 구하려면 저 세 개 이것까지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 구하려면 식이 개 길죠? 개 길죠? 물론 그렇게 해서 구하셔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말고요. 개수가 조금 특이하네요. 개수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뭐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 2차가 없어요. 맞죠? 물론 저렇게 해서 다 비교해서 하셔도 돼요. 2차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는 근이에요. 근의 의미 뭐였죠? 미지수에 넣었을 때 성립한답니다. 그럼 여기에 x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해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는 0이에요. 그럼 알파 세제곱 자리에 뭐라고 넣을 수 있어요? 3알파 마이너스 5라고 넣을 수 있죠. 3차가 단숨에 1차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3차를 단숨에 1차로 바꿀 수 있다. 그럼 구조가 똑같으니까 베타도 똑같은 형태를 띄어서 3베타 마이너스 5. 감마도 3감마 마이너스 5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3으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2차가 없다는 내용 때문에 사실 해보시면 이게 0이라서 식이 그렇게 돌긴 합니다. 근데 저걸 대입해서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였죠? 0이네요. 마이너스 15. 특이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전개하면 개 길어집니다. 그죠? 막 알파, 베타가 엄청 혼용되는 개 길어진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0이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를 넘기면 되겠네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감마는 역시 저 친구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감마 더하기 알파는 역시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정리하면 마마마니까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5가 되겠죠. 됐죠? 만약에 이게 1이야. 이게 1이야. 그럼 똑같은데 여기가 1 마이너스 감마,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요. 이걸 전개하는 게 이걸 전개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한 개의 문자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저 값이 1이라면. 여긴 0이라서 이 부분이 없는 것뿐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저 친구들을 이용하는데 이 친구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관계를 저걸로 간단히 바꿔서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드는 구조니까 간단히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2차의 근과 계수의 관계, 3차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는 방법도 설명드렸어요. 그거 방법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고요.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분의 그 다음 차의 개수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정석 숙제 나갈 거고요. 우리 다음 숙제도 조금 되네요. 다음 숙제도 조금 되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요일날 그래프 시험 본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그래프 다시 한번 꼭 그려보세요. 시간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투데이 풀겠습니다. 투데이 푸세요.